특히 그 미적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요런 게 이제 14번 같은 문제.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보통 이제 15번 문제가 막 그래프 그리고 막 뭐 그래프 뭐 연속이네 아니네 뭐 뒤집고 막 그래프 모양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15번이 수열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14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자, 14번은 최고 창의 개수가 1이고 F0은 0, F1인 0, F1이 0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t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F0이 0이고 F1이 0이니까 아마도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x축하고 3번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쪽이 뭔가 다른 하나의 값일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뭔가 다른 하나의 값일지, 뭐 혹은 이 알파가 이제 중간에 껴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두 종류의 그래프의 모양을 좀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GT는 뭐냐면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것에서 0부터 1까지 절대값을 적분한 거. 그러니까 이게 t로 써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의미가 잘 안 와닿아.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G0하고요. 등장하고 있는 게 G0하고 G-1 이렇게 둘만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G0과 G-1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G0은 뭐냐? G0은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빼기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요거거든요. 요게 G0이에요. 그러면 기억에서 G0이 0이면 그랬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G0이 0이다.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란 무슨 얘기일까? 앞에 거랑 뒤에 게 같아졌다는 얘기거든. 그죠? 앞에 거랑 뒤에 게 같아졌다는 건 이 절대값 안에 있던 요 부분이, 요 녀석이 0보다 어땠다? 컸다. 0보다 컸다. 0보다 커서 얘가 앞에 있는 적분과 똑같은 값이 돼가지고 0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러려면 0에서부터 1 범위에서 fx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모양의 그래프여야 돼? 요런 그래프. 맞니? 그치? 우리가 요거를 기억의 그래프라고 해놓고 얘를 니은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이 0이 됐다는 거, 이것은 곧 그래프의 형태가 니은의 형태란 얘기죠. 그죠? 그럼 니은의 형태일 때 G-1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G-1은 또 뭔가? G-1을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그 다음에 빼기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인데, 우리는 이미 니은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의 값이 양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값은 니은의 그래프에서 보자면 확실하게 음수지. 그럼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0보다 작을 수밖에.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기억 니은 하니까 저거랑 좀 헷갈리나? 여기를 1번 그래프, 여기를 2번 그래프라고 할게. 그럼 얘는 지금 2번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프의 개형이 2번처럼.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G-1이 0보다 크면 그랬어요. G-1이 0보다 크면. 그럼 G-1이 방금 요건데 얘가 그러면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될까?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될까? 일단 이런 그래프면 G-1은 어때요? 0보다 작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일 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그래프일 때는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요게 이제 자 1번의 그래프라면 이 뒤에 있는 요 fx가 이번에는 음수죠.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랑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때의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에다가, 자,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0부터 1까지 fx dx 이거네. 그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이걸 말하는 거네. 그죠? 이게
0보다 크대요. 요게 0보다 크대. 자, 생각해보자. 지금 요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한 게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자, 만약에 요 알파라는 지점이 딱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똑같겠죠.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이 값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0이 나오지 않고 얘가 0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알파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이쪽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쪽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이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그리면 알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요 때에 fk가 0이다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존재한다.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분명 여기 사이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구간에 지금 알파가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도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만 보고도 풀 수 있는데 이제 디귿까지 이제 판단을 좀 하려면 디귿은 이제 식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f-1이 1보다 크다. 자, 어쨌든 이것도 1번 그래프겠어요? 2번 그래프겠어요? 아까 전에 기억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2번 그래프였잖아.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혹은 뭐 1보다 클 때도 우리는 1번 그래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1번 그래프의 상황에서 G-1이 아까 뭐였냐면 요거였잖아. 요게 G-1이었죠? 요게 G-1이었어. 그럼 요 fx 자리에다가 한번 집어넣을게요. G-1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fx 식이 지금 알파랑 0이랑 1이랑 세 군데서 만나는 식이니까 x 그리고 x-1 그리고 x-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전개시키면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x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x인가?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g-1인데 g-1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 날아갈 거 아니야.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겠죠. 1차식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2배의 0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x제곱 dx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는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럼 적분시키면은 마이너스 2에 3분의 알파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죠? 이것이 지금 g-1의 정확한 값인데 얘가 1보다 커요. 얘가 1보다 크대. 그러면은 요걸 정리해서 우리가 알파의 범위를 찾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양변에 곱하자.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x를 여기로 넘기면은 알파 1을 넘기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요런 범위를 얻을 수 있지. 자, 그러니까 g-1이 1보다 크면 이 얘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때 G영이 아까 요 놈이었거든요. 그죠? 요 놈이었는데 요 놈을 이제 요 그래프에서 보는 거니까 1번 그래프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0부터 1까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1번 그래프에서의 G0이란 2배의 0부터 1까지 fx dx죠. 맞니? 요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요거랑 플러스가 되면서 그죠? 0부터 1 똑같은 게 두 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맞는지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아까 fx가 뭐였냐면 fx가 이제 요 놈이었잖아. 그죠? 요거를 좀 계산할게요. 요걸 밑에 계산하면 자, 2배의 0부터 1까지 fx가 a였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알파 x dx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적분을 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3분의 알파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x 제곱 하고 0부터 1까지요. 그럼 어떻게 되니? 2 한 다음에 4분의 1 빼기 3분의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계속 정리합시다. 2 곱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알파끼리 계산하면은 3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6분의 1인가? 맞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요거를 가지고 요 놈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한테 자 먼저 3분의 1 곱할게요. 3분의 1 곱하면 3분의 1 알파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 즉 빼기 6분의 1 하면 3분의 1 알파 빼기 6분의 1 여기는 빼기 6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이제 디귿을 확인하는 게 문제였죠. 근데 현실적인 대안은 이런 거는 니은까지 쉽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지. 4번과 5번 중에서 이제. 그죠? 이건 이제 이 계산 과정을 착착착 알고서 풀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시험 거기서 딱 생각해가지고 풀기 조금 쉽지 않고 답은 그래서 5번이었는데 4번과 5번 중에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었나? 2번을 했다고? 아 그렇지 4번과 5번이 아니라 2번과 5번 중에 그지? 2번과 5번 중에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기억 니은까지만 확실히 판단해도 그래도 확률이 이제 절반이니까요. 잠깐만 얘들이 왔나? 공통 영역만 고민합시다. 공통 영역. 네. 자 이게 시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4점짜리 문제들이 다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다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3점을 다 맞추고 4점 중에서 잘 맞추면 5개 정도만 맞추면 그럼 이제 3등급까지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목표인데 확통해서 뭐 4점짜리 하나 맞춘다 그러면은 공통에서 4개 내지 5개 이 정도 맞춰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4점짜리로 딱 이제 돌입하면서 이제 11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쭉 계속 이어져서 아마 풀면서 좀 야씨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딱 지금 우리 레벨에 한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풀기에는 좀 어려웠었다.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재수생들도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등급 컷이 난이도 내가 느끼는 난이도에 비해서 컷이 왜 이렇게 높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올해 재수생이 그렇게 많다며. 아니 근데 원래 컷이 낮았었는데 갑자기 확 아무튼 뭐 컷은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시험지 중에서 4점짜리 문제들 중에 우선 11번부터 좀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좀 마의 구간이었죠. 11, 12, 13, 14 여기가 좀 자, 1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은요 2차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개수가 2일 때 함수 k의 값은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함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루트 3의 fn제곱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봐. 일단 이 녀석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어떤 수에 4제곱근이 등장을 했죠. 근데 4제곱근 중에서도 또 실수인 애들만. 그러면 어떤 숫자의 4제곱근 중에 실수 그러면 이 숫자는 일단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음수면 4제곱근 중에 실수가 없으니까 양수일 거고 어떤 양수의 4제곱근 그러면 그 중에 실수는 항상 2개 나오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죠? 그런데 그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건 그 4제곱근 중에 실수인 두 수가 3과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죠. 맞니?
3과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만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뭐예요? 3의 4제곱이죠. 그죠? 3의 4제곱이 있어야 그 3의 4제곱의 4제곱근 중 실수 이걸 구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루트 3의 fn 제곱 이것이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루트 3이라는 건 3의 2분의 f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fn의 값이 8이다 이 말입니다. fn의 값이 8이다. 자 그럼 fn의 값이 8이다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이 자연수 n이 2개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죠? fn 값이 8이 되는 자연수 n이 2개. 자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를 보면 f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이제 2차 함수인데요. 꼭지점의 좌표가 2, 어서오세요. 2,k입니다. 다은이 시험 좀 가져왔니? 아니요. 시험은 열심히 봤니? 나름. 자 그럼 생각해봐. 2,k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8이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8과 만나는 지점에 n값, 자연수 n이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2잖아. 여기가 2니까 옆으로 2칸만 오면 여기에 x축, y축이 있겠죠.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8을 그었을 때 8을 긋는다는 거는 뭐 여기쯤에 이렇게 그었다고 했을 때 8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 8하고 이 그래프하고 2번 만나는데 그 만나는 두 지점의 값이 둘 다 무슨 값이 돼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2인데 요점 x좌표가 2인데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가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이랑 2 사이에 자연수 1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뭐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리리리리리릭 하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예요? 가운데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fn 값이 8이 되는 자연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요 함수가 지금 1,8을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1,8을 지나가게. 그래서 여기다가 1,8을 집어넣으면 8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k는 뭐예요? 9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 k 값을 움직이면서 8라인, 9라인, 10라인, 11라인, 12라인을 그어놓고 생각해보면 자연수가 2개 나오게 하려면 9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여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아예 값이 안 나오고요. n 값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올라가 버리면 n 값이 나오더라도 자연수가 아니거나. 그치? 그래서 자연수로 나오는 것은 k가 9일 때밖에 없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2번을 볼게요. 12번은 실수 t에 대해서 자,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c.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계산을 좀 해줄게요. 자, 결국 이제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제곱과 x 플러스 t의 교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죠? 이렇게 시작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니까요. 근해 공식 써주면 2분의 마이너스 b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만나는 두 점 중에서 a라는 점이 x좌표가 더 크니까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자 4t를 앞에 쓸게. 4t 플러스 1 요런 x좌표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요 녀석이 x좌표가 작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궁금한 길이가 AH하고 CH죠. 그죠? AH하고 CH인데 우리가 지금 이 C라는 점의 X좌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이게 무슨 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쭉 X축의 평행하게 그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C점의 좌표는 A점의 좌표랑 그냥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부호만 뒤집어주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C라는 점의 x좌표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점의 x좌표는 A의 x좌표에서 부호를 통째로 뒤집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길이 AH랑 CH가 다 표현된 거 아닌가요? 그치? AH의 길이라는 게 결국 B점의 X좌표가 H의 X좌표랑 같은 거니까. 그치? 요 놈에서 요 놈만 빼주면, 요렇게 빼주면 그게 AH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H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 길이라는 거는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은 그게 CH가 될 거고.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에서 얘를 빼고 써볼게요. AH부터 써볼게요. AH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4t 플러스 1에서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이니까, 자, 빼면은 1이 없어지겠네. 1이 없어지고 루트 4t 플러스 1 요것만 남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자, CH는요. CH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에서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빼면은 4t 플러스 1이 없어질 거고 1이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극한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네, 루트 4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0분의 0꼴이네요. 그쵸? 당연히 몇 시켜줘야 돼? 뭐 유리화 시켜야지, 그지? 유리화의 형태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분모는 t하고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분자는 4t 플러스 1에서 1 뺐으니까 4t만 남대요. 그쵸? 네, 그래서 0으로 가게 하는 요소 제거하고요. x자리에 0 집어넣으면은, t자리에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4가 되나?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 정도면 생각보다, 그죠?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요 정도는. 11번과 12번까지는 조금 이제 애를 써서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13번이 이제 좀 말이 많죠. 13번이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해요. 요즘에 이렇게 이런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많이 나오다 보면은 평가원 사람, 문제된 사람도 고민이 될 거 아니야. 요 단원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돼. 근데 내가 그걸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 뭔가 계속 조금씩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 문제인데, 자, 우선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C2의 길이가 4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좀 반가운 사실은 요 각도가 지금 몇 도예요? 그치? 4분의 파이 45도죠.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거를 좀 그어보면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그지? 그럼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얘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 그림이니까 그림을 좀 키울게. 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고, 그럼 문제에서 이 D의 길이가 3루트 2라 그랬으니까 이 옆에가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만 돌리면 CD의 길이는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수선을 그어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쪽 각 있잖아. 이쪽 각. 이쪽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냥 요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저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왜? 이 세타라는 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 다음으로 찾고 싶은 변의 길이가 AC잖아요. 이 세타하고 AC하고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각과 변이잖아. 그치? 그럼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AC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일단 궁금해. 그래서 사인 세타를 써놓으면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2루트 2. 그러면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사인 법칙을 써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데 사인 값까지는 알았어. 그럼 뭐만 알면 이제 변의 길이가 나와요? 사인 세타분의 AC가 요게 2R이잖아. 사인 법칙에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가 궁금해? R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이 반원의 반지름만 알면 이제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어차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답을 맞추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예요. 이거 얼마일 것 같니? 아니, 이렇게 비율상 이렇게 막 여기가 막 무슨 막 7분의 8 막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치? 여기 2 같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안 돼? 이거 그냥 눈으로 이렇게 대충 봐도 1 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막혔다면 아씨 뭐 일단 1이라고 한번 해볼까? 1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이 5되잖아. 반지름이 5면 여기가 5니까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세타가 지금 루트 5분의 2잖아요. 루트 5분의 2분의 AC 한 다음에 얘가 5니까 얘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AC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0이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루트 10이었죠. 얘네들 곱하는 건가 마지막에? 둘이 곱한 거 구하라 했잖아. 네, 둘이 곱해요. 둘이 곱하면은 20 루트 2. 답이 있잖아. 그지? 여기 풀어. 근데 물론 저기가 이제 1이라는 걸 이제 보여줄 건데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근데 내가 풀 때도 그림을 보고 야, 이거 1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 확인을 못 하더라도 일단 안 풀린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여기가 1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우리가 합쳐가지고 3루트 2로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3루트 2로 쓸 거고요. 요걸 하나 그어볼게. 요 버전을 생각하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요. OD를 연결할게요. OD를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 각을 알잖아요. 요 각을 알죠? 그죠? 요 각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내가 궁금하잖아. 여기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자. 우리가 반지름을 찾을 거니까 이거를 R-4라고 쓸게요. R-4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방금 그은 요 선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이거 R이죠. 이거 R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은 3루트 2였지. 그러면 이제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랑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게 R이니까 자,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R제곱이 R-4의 제곱 플러스 3루트 2 제곱하면 18이죠. 18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R-4 그리고 코사인 4분의 3파이.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그지? 앞에 마이너스
땡기고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2분의 루트 2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는 여기 있는 루트 2랑 곱해지면 이렇게 사라질 수 있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남아있는 거 전개하면 r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에다가 34 플러스 3이 6이니까 6r 마이너스 24. 그럼 r제곱도 사라지고요. 남아있는 게 2r은 1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r은 몇이다? 5다. 그봐, 구하고 보니까 1이잖아. 그치?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근데 분명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14번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14번은 아까 전에 풀이를 좀 했어요. 이거 한 문제만.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좀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맨 처음에 요 지금 올려줄 수업에 제일 처음에 풀이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요번 시험에 15번이랑 22번 이제 요 두 킬러 문항 중에 22번은 뭐 킬러 문제 치고는 쉽다 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풀리는 문제인데, 근데 15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킬러 문제 이미지가 아니죠. 이거 뭔가 좀 뭐 어떻게 비벼보면 될 것 같기도 하지 않니? 해봤어요? 그래요? 요건 한번 해볼게요. 22번은 안 풀 건데 요건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 자, 일단은 우리 그 시험 보기 전날도 그랬잖아. 요런 패턴의 문제에서는 뭐 우리 숫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확인하다 보면 풀리는 그런 문제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또 문제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 너무 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도 꼬아놓고 저렇게도 꼬아놓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A4가 R이죠. 자, K에 1 넣으면, 그 다음에 K에 2 넣으면 A8은 R 제곱이고요. K에 3 넣으면 A12가 R 세제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R이라는 애가 지금 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건데, 근데 단 0은 아니란 말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요렇게 생긴 값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은요, 거듭 제곱을 계속 해도요, 계속 범위가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부터 1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그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처음에 있는 요 친구, 요 R은 분명히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애니까 얘는 요 둘 중에 어느 범위예요? R이라는 값은 5보다 당연히 작죠. 그죠?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A5를 찾을 때는 위에 있는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R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요, R에다가 3을 더해도 그래도 5보다는 어때? 작아요. 그쵸? 확실하게 A6도 자, 요 관계에 의해서 그죠? 3을 더하니까 R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확실하게 어때요? 얘는 확실하게 5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거를 구할 때는 요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R 플러스 6입니다. 여기서 조금 고민될 텐데, 자, 좀 전에 이 R 플러스 6이 R의 범위가 여기니까요. R 플러스 6은 어때? 5부터 7까지 아니야?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R 플러스 6의 범위는 5부터 7까지잖아. 그죠? 그러면 5보다 일단 크네요. 5보다 일단 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얘의 범위는 뭘까요? 얘. 이 녀석은 지금 이 방금 전에 R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나온 요 친구는, 자, 요 친구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3.5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이것도 5보다 크진 않죠. 절대값 씌웠을 때 요 범위라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한번 또 요 관계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관계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3을 이렇게 더할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2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여기 마이너스 3 아닌가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R 이거만 남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이야? 8번째 항.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써놨던 이 8번째 항과 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 같아야 된다는 얘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R이 R제곱이랑 같은데 R은 0이 아니거든요. 그럼 R로 나눠버려. 이렇게 지워지면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8부터 시작되는 항들이나 A12부터 시작되는 항들도 결국 약간의 값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죠? 여기다가 3 더하고 또 3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하고 그 다음 3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계속.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여기다 쭉 써놓은 여기서 끊어가지고 요렇게 4개 중에서 5보다 크거나 같았던 항은 누구예요? 얘네 넷 중에 5보다 크거나 같았던 항이 A6이죠. A6 그죠? 요 놈만 지금 5보다 크거나 같았어. 그러면 여기도 내가 A9, A10, A11 이렇게 써보면 얘네 넷 중에서도 얘만, 그치? 얘만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도 얘만, 그치? 그래서 6번째, 10번째, 14번째 이런 식으로 4개씩 반복해가지고 절대값이 5 이하인 항들이 돌아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로는 규칙이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은 이 R이라는 값이 몇 번째 항이에요? 4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이제 어디야? 요거보다 이제 그 앞에 있는 3번째 항, 2번째 항, 첫 번째 항을 아직 모르잖아. 요것들만 찾아주면 이제 이 수열을 완전히 다 파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다 쓸게요. A4가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A3이라는 항은 자, 둘 중에 하나겠죠. 요놈한테 3을 더해서 얘를 만들었던가 아니면 요놈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던가. 근데 이놈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1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1이라는 값은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일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반드시 얘보다 3 작은 항이었겠지. 마이너스 2분의 5겠지. 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항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항도 자, 이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얘를 만들었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5잖아요. 잠깐만. 여기다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A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으려면은 얘가 얼마였어야 돼? 7이었어야 되죠. 7이면 말이 되잖아. 7이라는 값은 지금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여기가 7이었으면 이렇게 됐겠지. 그럼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 반대 경우 만약에 3을 더해가지고 얘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5니까 만약에 3을 더해서 얘를 만들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6.5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6.5는 요 범위에 들어간 애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A2는 확실하게 그럼 또 7이네. 자, 그럼 A1으로 갈게요. A1. 자, 먼저 A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A1은 얼마야? 마이너스 14죠. 그럼 마이너스 14 이거 말 되죠? 그쵸?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3을 더해가지고 얘를 만들었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였었어야 돼? 3 더해서 7 되려면 4였어야 되죠. 근데 4도 말이 됩니다. 그지? 근데 문제를 잘 살펴보면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요거 그죠? A1은 0보다 작아라는 조건이 있어.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풀자면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얘는 탈락.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게 A1을 일단 찾으라 그랬는데 A1은 방금 찾았죠?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절대값이 5 이상인 애들을 찾으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생각은 했단 말이야. 요거 6번째, 10번째, 14번째 이런 것들이 5 이상이다. 거기다 추가로 지금 우리가 앞에 항들을 찾은 것 중에 요 놈 그리고 요 놈도 어때요? 절대값 씌우면 5 이상이지. 그지? 자, 근데 얘까지는 앞에 나오던 규칙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게 A10, A14, A6 그럼 그 앞에는 A2가 있으면 규칙이 딱 맞는 거잖아. 그래서 얘까지는 요 규칙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100개 중에서 24묶음 나오는 거잖아요. 4개씩 끊으면 그 중에 하나 있는 거니까 요 놈까지 셌을 때는 25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거 지금 규칙을 깨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절대값이 5 이상인 값은 총 몇 개인 거야? 26개인 거야. 26개.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를 26개라고 체크를 잘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이렇게. 물론 뭐 쉽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덤벼볼 만한 문제였다. 써보면서 막 해볼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 그죠? 네, 이어지 보세요.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20번과 21번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4점짜리 풀이는 마치고 3점 중에서는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3점 중에 틀린 게 있어? 아니, 4점 중에? 아, 그 9번, 10번 중에? 9번 틀렸지? 그러니까 그 B1이랑 B2에서 이제 응. 모르겠더라고요. 삼각함수가 아주 그냥 발목을 잡는구만.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20번은 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일 때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죠. 자, 우선 요 3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요 3차 함수는 x로 묶으면은 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미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 프라임 x를 하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 3에 1, 1에 풀마가 되나? 그럼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1과 3분의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0을 지나잖아요. 0,0이면 어디쯤에 있겠어?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0이면은 여기쯤에 이제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쯤에 0이 있겠지.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지금 x축이 지나가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네.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의 함수다. 자, 그런데 이 친구에다가 이제 이 gx를 그릴 건데요. gx는 이 k가 만약에 없다면 gx는 그냥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지? V자인데 이제 앞에 4가 붙었으니까 상당히 좀 이게 뾰족한 V자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만약에 k가 없었다면 0,0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뒤에다가 플러스 k를 붙였잖아. 근데 이 k가 음수죠. 그럼 이제 V자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 출발하는 지점이 원점보다 어때?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축이니까 x축을 이렇게 그리면 자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이 V자 모양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 정도?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래프인데 이 녀석의 그래프랑 요 파란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리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만 움직일 수 있냐면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으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일까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두 군데라고 해서 교점이 두 개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직선이고 얘는 3차잖아.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저 위에서는 한 번 만나거든요. 이건 지금 3번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2번 만나는 상황이 되게 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려야지. 끌어내려가지고 어떻게 될 때까지? 얘가 접하게 될 때까지 내려야지. 그래프가 너무 안 접하네. 좀 바꿔야 되겠다. 자, 여기서 내가 기울기가 4인 애를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반대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접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요 지점에서 이 빨간 애랑 접하는데 이 빨간 애의 그래프가 뭐냐면 x가 0보다 큰 쪽이거든요. 요 놈의 그래프가 y는 4x 플러스 k죠.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가 4가 되는 지점에 접하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 지점의 값을 뭐 a라고 한다면 a, 자 여기다 a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4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아까 우리 미분해놨으니까 요 미분한 식이 요게 4일 때를 찾아버리면 그때 x값이 여기가 되겠지. 네, 그래서 요게 4일 때를 그냥 찾을게요. 그럼 4를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13에 15에 5가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x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은 1이겠죠. 1. 그렇죠. 네,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fx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1이 돼요. 그럼 여기가 1,1이라는 거에서 누구 값이 나왔어? 요거 그죠? 요 녀석도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거니까 k 값이 얼마구나? k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반대쪽 그래프를 볼 건데 반대쪽 그래프가 너무 낮은가? 이렇게. 자, 이렇게 반대쪽 그래프를 보면 이 반대쪽 그래프는 여기 절대값 앞에 부호가 바뀌었겠죠. 그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지. 요 놈의 그래프하고 요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요 지점을 이제 찾으면 되겠네. 그쵸? 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러니까 fx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하고 만나는 데를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요거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결국 묶이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요 지점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네.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산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 3차 함수, 그러니까 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얘를 빼야 돼. 그죠? 요거 기울기가 음인 거. 그럼 빼면은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요거 dx 한 거에다가 더하기 다시 또 0부터 1까지는 똑같은 3차 함수에서 이번엔 뭘 빼야 돼? 그렇지. 여기 들어가면 뺐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죠. 요렇게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와, 이 계산 할 수 있죠? 그죠? 좀 복잡하지만 풀 수는 있는 문제였다. 계산해보면 요 계산한 결과가 3분의 8 나올 거예요. 3분의 8. 그 답은 80이고요. 넘어갔어. 21번이 21번 혹시 맞은 사람 있나요? 나는 이거 한번 풀어는 봤다. 뭐 끄적이긴 해봤다.
해봤어? 그저기도 알았어.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응. 안 된다. 이 문제는 무슨 단원의 문제일까요? 지수함수. 물론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수함수가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요, 놀랍게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을 고르라고 하면 도형의 닮음입니다. 도형의 닮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 자, 봐봐. 일단 문제에서 얘기해준 정보들을 좀 써볼게요. P라는 점의 좌표가 A, 2의 A제곱, A, 2의 A제곱, Q라는 점의 좌표가 B, 2의 B제곱,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직선, 요 놈의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반대로 내려가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 그죠? 그리고 알려준 게 AB 대 AB와 PB, AB와 AB, AB와 PB, 요게 지금 1대 4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1대 4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끊겠다는 거야. 똑같은 간격이지 않겠어? 그지? AB가 4칸, PB가 1칸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끊었을 때 지금 이 P라는 점의 X좌표가 A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한 칸,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요 한 칸, 요 빨간 거 한 칸이 얼마인 거예요? 요 빨간 거 한 칸이 지금 A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여기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4개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요 지점은 4A가 되는 겁니다. 4A. X좌표만 썼을 때 4A.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 CQ. CQ의 길이가 AB의 3배입니다. 자, AB의 3배. 그럼 이것도 여기다가 요걸 내려버려. 이렇게 내려버려. 자, 방금 전에 이 AB라는 선분의 밑에 여기가 지금 빨간 거 4칸, 그래서 요 길이가 4A잖아요. 그죠? 길이로 써놓는 게 낫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A입니다. 그런데 그 AB라는 선분의 길이랑 CQ라는 선분의 길이 사이에 CQ가 AB의 3배래요. 결국은 여기 보이는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좀 전에 이 AB라는 녀석의 밑변은 4A였잖아. 얘는 그거의 몇 배? 3배. 12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직선이랑 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죠. 여러분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2인을 그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삼각형 만들면 1대 2 비율이 무조건 만들어지죠. 기울기가 2짜리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에서는 어때요? 요렇게 만들면 똑같이 1대 2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가 m하고 마이너스 m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Q에서부터 요렇게 생기는 요 삼각형이잖아.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까 초록색 지점에서부터 C까지 간 게 12A였잖아. 그럼 반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요렇게 가는 것도 뭐예요? 12A인 거예요. 그리고 봐봐. 그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그 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얘 있죠, 얘. 요렇게 생기네. 요 놈도 뭐예요?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도 똑같이 m짜리와 마이너스 m짜리로 만들어진 삼각형이니까 얘도 이등변이야.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가운데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선이 가운데잖아요. 첫 번째 점선이 가운데니까 얘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길이일 건데 요게 지금 3A, 3A입니다.
보이나요? 3a, 3a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x축보다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요 지점 있죠? x축보다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요 지점은 2a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a인데 요만큼이 2a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몇 a예요? 10a가 되는 거야. 10a. 그 10a가 q라는 점의 x좌표인 b하고 어때? 같은 거죠. 10a가 b예요. 그쵸? 10a가 b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A라는 점에서부터 잠깐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지금 이 P라는 점은 요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빨간 삼각형과 이 겉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이 이것도 이렇게 하나 그릴게. 자, 이렇게 그릴게. 이 빨간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겠죠? 닮음인데 몇 배짜리예요? 아까 전에 맨 처음부터 맨 처음에는 몰랐구나. 지금 이 빨간 삼각형은 요 한 변의 길이가 6a짜리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a였잖아. 초록색 삼각형은 12a 붙였으니까 24a짜리죠. 몇 배짜리야? 4배짜리인 거야. 4배짜리. 그 말은 이 P라는 점의 y좌표인 2의 a제곱과 Q라는 점의 y좌표인 2의 b제곱 사이에 몇 배 관계가 성립해야 돼? 4배가 성립해야 돼. 4배. 그치? 그래서 2의 a제곱에다가 4배를 하면은 2의 b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곱하기 4라는 거는 지수로 올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2의 a 플러스 2제곱.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2가 b랑 같은데 근데 10a가 또 b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10a가 a 플러스 2랑 같은 거고 그러면 9a가 2가 돼가지고 a는 9분의 2가 됩니다. 그죠? a가 9분의 2가 되면 b는 거기다 10배 한 거니까 9분의 20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 푸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 생기는 이런 직각삼각형의 닮음 그리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수함수가 한 건 별로 없죠. 다 도형의 닮음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A랑 B랑 더하면은 9분의 22이죠. 그죠? 네, 그래서 90 곱하면은 220이 답이에요. 220. 이런 문제였다. 네. 그래서 승환이랑 그럼 범석이는 이제 다 됐죠? 수고했어. 네, 나머지 문제도 풀어줄게. 아 10번? 10번 남았어? 10번을 치렀단 말이야. 승환이는 가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 4점짜리 중에서 꼭 맞췄어야 될 게 9번과 10번인데 10번을 먼저 해줄게요. 10번 간단하니까. 자, 10번은 수직선 위에 A라는 점과 P라는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죠. 서로 다른 점인데 자, 일가승환. 자, 이거는 지금 P라는 점의 속도입니다. P라는 점의 속도고요. P라는 점의 속도가 요거일 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적분을 해야 되겠죠. XT를 구할게요. 적분을 하면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T제곱이지. 그리고 적분상수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0일 때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그대로 P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T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2A가 되잖아. 그지? 요게 지금 T가 2에서의 P점의 위치죠, 위치. 이게 지금 위치, XT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러면은 이것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하고 10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잖아. 얘가 만약에 더 크다면은 여기서 10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얘가 16이 될 거고 얘가 만약에 더 작다면은 여기서 10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문제에서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러므로 8 플러스 2A가 될 수 있는 거는 16인 거죠. A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A는 몇이야?
4가 되는 거지 4. 끝. 그죠? 이게 4점 중에 제일 쉬웠고요. 그 다음에 9번 해볼게요. 9번. 자, 9번은 fx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요놈 그래프를 좀 그릴까요? 이거 주기 얼마짜리야? 12짜리죠? 그죠? 주기 12짜리.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그릴게. 잘 봐. 여기다가 1쭉 그어주고 1쭉 그어주고 또 끊고 여기가 12 여기가 6이고 지금 코사인 그래프니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하고 y는 k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α1, α2라고 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에요. 그러면 k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고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위에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 k 그래가지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요 간격이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이 두 점은요 6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 돼야지 6을 기준으로 대칭이면서 거리가 8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fx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k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f2가 k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f2는 코사인 6분의 3분의 파이죠.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얼마지? 2분의 1.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k 값이 지금 2분의 1이라고 짠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찾고 싶은 거는 그 y는 k라는 애하고 gx하고 만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gx의 그래프를 막 그릴래? 그거는 불필요한 짓이지. 왜? 우리는 k 값을 알거든. k 값을 아니까 gx하고 k하고 만나는 데를 찾는다는 건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얘가 k하고 같아지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식으로 푸는 게 낫지. 얘를 식으로 풀면 1을 넘기면 이쪽이 2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또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그려놨던 요 그래프랑 같은 거잖아 지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두 지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두 지점이면은 여기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요 간격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3에서 1 빠졌던 거니까 3에서 1 더하면 4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는 9에서 1 더했던 거니까 9에서 1 빼면 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걔네 둘 사이의 거리는 4다. 이렇게. 그래서 k 값을 찾아버린 다음에 요거 gx하고 k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점짜리는 뭐 다 풀었고, 혹시 뭐 3점짜리 중에 나는 이게 어려웠다 이거 있어요? 검서? 오케이.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갈 건데 약간 그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우리